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여자 아민이입니다. 네, 오늘도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네, 어떤 분이신지 정말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남도 금야군에서 온 네. 한송미입니다. 아, 탈북은 2011년 3월 달에 했고요. 네. 네,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네. 이렇게 책을 또 하나 쓰고 작가님이신 거네요? 네. 작가지만 또 강의도 가끔 네. 하면서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한성미님 모시고 또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책을 쓰셨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 어떤 책이에요? 이건 북한에서 탈북하기 전에 살아왔던 가정들과 그리고 네. 탈북 가정을 담은 책이에요. 책이 이제 영어로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책을 쓰신 거잖아요. 네. 영어를 잘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아니요,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그냥 같이 써주신 네, 분이 그 FSI라고 FSI 네. 단체에서 네. 공동 대표님이랑 같이 쓰신 책이어서 네. 그냥 막 바디랭귀지 막 하면서 같이 썼어요. 아예 그래도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송미 씨가 영어를 좀 할 줄 아니까 이런 것도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지. 너무 모르면 그냥 조금만. 네, 또 이렇게 겸손하시기까지. 네, 여러분 어떤 분이신지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네, 지금부터 이야기를 한번 차근차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야군에서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금야군이면은 어떤 곳이에요? 함경남도 금야군이고요. 네. 거기에는 여덕수용소라고 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네. 여덕수용소가 제일 좀 이름 있고 무섭고 네. 여덕수용소가 있는 그런 네, 곳이 그런 곳이에요. 가깝거든요. 금야군에서. 네.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사시다가 탈북을 하신 건데 뭐 탈북하게 된 계기라든가 이런 게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탈북하게 된 계기는 네. 일단 북한에서 살면 미래가 안 보였어요. 그냥 그렇긴 하죠. 캄캄했어요. 네. 네. 그래서 언제까지 나무짐을 지어야 되고 언제까지 밭일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성인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참 앞이 캄캄하다라는 게 너무너무 그냥 막막했어요. 네, 희망이 없고 해서 엄마한테 가면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냥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네, 브로커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전에 사실 몇 번 브로커 보냈었거든요, 엄마가. 그러니까 어머님이 먼저 탈북을 하셨던 맞아요, 거네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내가 무서워가지고 네. 안 한다고, 탈북 안 한다고. 그럼 어머님 탈북하시고 혼자 사셨던 거예요? 저는 이모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이모님 집에서. 듣기로는 이제 책에도 소개된 내용이긴 하지만 성미 씨가 어렸을 때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고생은 뭐 우리 탈북민들은 다 똑같겠죠. 뭐 그래도 어쨌든 네, 뭐 크고 작게 차이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제 어떤 그 나이에 감당이 물론 탈북민들의 고생은 다 감당이 불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린 나이에 어떤 그런 고생을 하게 되면 더 막 마음이 안쓰럽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일단 북한에 있을 때는 한 7살? 한 7살까지는 엄마랑 같이 살다가 8살부터 엄마를 찾으러 다니면서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장사를 떠나고 나는 어떤 집에 또 맡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길에 나서면 그냥 다 여자만 보면 우리 엄마인가 해서 막 뛰어가서 얼굴부터 확인하고 그리고 또 그 기차가 오면 그 소리 들으면 또 엄마가 날 부르는 소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왔나 봐. 또 기차 섰던 그 기차역에 막 가서 네, 확인해보고 그러면 사람들 다 나갈 때까지 해서 그 들어가기 전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 다 확인해도 우리 엄마는 없구나. 네, 그런 나날들이 참 많았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장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그렇죠. 엄마가 아빠랑 이제 이별을 하게 되시면서
가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책임감 때문에 저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뭐든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사도 해보고 뭐 일도 해보고 했지만 일에서는 거기서 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사를 했는데 나중에 장사 미천 다 잃고 네, 사기당해가지고 그러다가 엄마가 장사 미천 만들고 오겠다고 중국으로 탈북하셨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아예 못 오신 거죠. 네, 저는 중국에 가신 줄 모르고 그때는 그냥 엄마가 오실 거야 했는데 중국에서 편지가 와가지고 엄마가 편지 보내주셔서 그때 알았어요. 아, 엄마가 중국에 계셨구나. 네. 어머님도 떠나실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도록 헤어져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아마 못 하시지 그쵸. 않으셨을까. 금방 이제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셨을 텐데. 1년 정도 계약하고 그냥 계획하고 갔대요. 네. 네, 그러니까 1년 정도 돈 벌어서 다시 나갈 거다. 음. 그러니까 돈 빌려서 장사했던 게 있으니까 다 갚아줄 수 있게. 그러다가 그러니까 빚이 있었던 거네요. 네, 빚도 조금 있었고 그게 이제 또 네. 막 이런저런 또 사기도 당하고 이러면서 그렇죠. 이제 다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맞아요. 그런 또 이제 1년만 하고 오리라 했는데 네. 어쩌다 보니까 그게 좀 길어지고 어머니가 그렇게 가신 다음에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이모 집에 맡겨줘가지고 이모, 그러니까 엄마가 탈북했을 당시에는 제가 네. 12살이었어요. 그래서 이모 집에서 살면서 이모 일을 도왔죠. 그래서 눈치 보지 않게 살려고 하니까 뭐라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참 눈치만 보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모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다가 이모가 음식 장사 했었거든요. 네. 근데 나무를 계속 사서 뗐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무라도 사서 떼지 않게 내가 나무를 책임지고 할까? 그 어린 나이에. 네, 근데 그때 또 내가 너무 작다 보니까 네. 구루마 꿀 수 있는 키는 안 됐었어요. 네, 그래서 산에 나무 가서 그냥 등짐으로 그냥 아침 새벽에 6시 반에 일어나서 산에 갔다가 저녁에 한 9시 돼야 또 집에 오고 나무짐 들고. 네, 등짐지고요. 네, 처음에는 이모가 할 수 있겠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하니까 그래 그럼 해봐 해서 한번 딱 재우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모가 웃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면 이모가 행복해 하는구나. 그러면 밥도 눈치밥 안 먹을 수 있겠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거의 매일 가다가 또 봄이 되면 밭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밭일하고 밭일 안 하는 날은 나무하고 또 여름에는 김 해야 되잖아요. 밭일하면. 네, 그래서 또 여름엔 김 메고 그냥 이렇게 바꿔 하면서 집일도 해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이모집 살림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애기도 키우고 집일도 하고 밭일도 하고 나무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학교 다녀야 되고 그런 나이인데. 그렇죠. 그때는 우리 집에서 그 초등학교가 네. 참 50m도 안 될 거리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애기들이 이제 막 그 공부하는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빨래하면서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너무 좋겠다 쟤네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걸 배울까? 네. 그래서 초등학교 정문에 가서 가만 서가지고 이렇게 듣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이제 이모가 날 부르면 네 하고 또 달려와서 이야. 또 마저 일하고. 이건 뭐 북한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나무 맞아. 지게를 이제 진 채로 학교 창문을 이제 기웃기웃거리는 맞아요, 약간 맞아요. 염탐하듯이 맞아요. 그렇게 막 부러움의 눈빛으로 그쵸. 바라보면서 뭐 어쨌든 그런 그림도 있었고 그런 게 또 이제 교양 자료로 막 나오고 그랬는데 이건 뭐 거의 똑같은 거예요, 진짜. 근데 참
그때는 학교가 너무너무 다니고 싶었어요. 그냥 막 물론 내라는 것도 많고 하니까 다닐 수는 없었지만 이모 집도 아기가 2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너무 작다 보니까 제가 다 케어를 해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모는 음식을 해서 또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모가 혼자 벌어서 5식구를 먹고 살았으니까 이모도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렇게 학교도 못 가보고 일만 열심히 해야 했던 분이 지금은 네, 영어로 책까지 쓰셨어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희가 다 한국에 오니까 이게 또 가능한 일이죠, 일이고 진짜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아유 그렇네요. 그러면 그렇게 이모님 집에서 몇 년을 사셨어요? 이모 집에서 한 7년? 7년 정도 살았어요. 7년 정도. 그럼 네. 거의 성인이 될 때까지 그냥 이모님 집에서 산 거네요. 네, 탈북하기 직전까지. 아, 네, 탈북할 때도 이거 막 밖에다 문 잠궈놓고 이모 몰래, 네, 이모랑 이모부 몰래 막 나왔거든요. 왜요? 못 가게 하니까 못 가게 했다고요? 못 가게 했었어요. 이모가요? 네. 왜요? 엄마가 돈을 보내줬었어요. 엄마가 돈을 보내주지 또 내가 지비를 하지.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엄마가 물어봤대요, 이모한테. 송미가 학교 잘 다니고 있냐, 키는 얼마나 컸는지, 얼굴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뭐 이런 걸 다 물어봤는데 성미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고 키도 많이 컸고 뻥친 거죠. 지금 그리고 공부도 너무 잘하고 있다. 그래서 엄마는 그걸 철석같이 그냥 믿으시고 그냥 돈을 아끼지 않고 그냥 보내주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모는 나를 그냥 믿기 삼아 엄마한테 계속 돈을 받을 수 있었고, 협박이라고 해야 되나? 협박까지는 아니고 무섭게 중국에 탈북하면 너 팔려간다? 그리고 잘못 팔려가면 너 장기까지 다 빼가, 팔다리 다 잘려, 막 이런 말 하니까 우린 국경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접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무슨 말을 들으면 그런가 봐, 막 진짜 그대를 믿게 되니까. 네. 그래서 브로커를 2번 돌려 보냈었거든요. 정말 진짜인 줄 알고. 괜히 엄마 얼굴 보려고 갔다가 네. 엄마 얼굴도 보지 못하고 죽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간다고 했었는데 딱 19살 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이모가 보니까 어느 날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이모랑 이모부랑 보니까 그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없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성미가 만약에 시집 가거나 아니면 엄마 찾아 떠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은 제가 있어서 든든한데 그렇다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나중에 시집도 보내야 될 테고 하면서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가족보다는 그냥 일하는 사람인가?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생각을 하다가 안 되겠다. 그냥 탈북하자. 그냥 엄마 곁에 가면 그래도 공부할 수 있겠지. 뭐 가다가 잡히면 그 다음에 죽을 각오를 하고 떠났어요. 뭐 죽으면 되지. 그래서 진짜로 그 엄마가 마지막에 떠나시면서 요만한 칼을 하나 주셨었어요. 너가 이걸로 뭐 음식 장사를 해라고.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떠났었어요. 만약에 잡히면 손목을 구울 거라고. 아이고. 괜히 내가 잡히면 또 가족들, 네. 이모들이 고통받을까봐 그거는 싫고.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해서 그러면 브로커를 따라서 그쵸. 강을 이제 건너서 괜찮았어요? 뭔가 이제 위험한 순간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엄청 위험했어요.